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민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공항에서 불체자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탑승객이 집중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힐즈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이라이츠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복구 작업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민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오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해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은 부당하며 부정한 관습을 철폐시키기 위해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d a very unfortunat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birthright. It was close, but a very, very unfortunate decision. So we're making adjustments because it's very unfair.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가 주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시민권은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수십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원정 출산 이력자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비민 비자를 악용했던 사람들의 입국이 전면 차단되고 개인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외교관 자녀 등 합법 비자 소지자 중 일부, 테러 단체나 적성국 관계자가 출산한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It ensures that large numbers of people who wrongly would be getting birthright citizenship will no longer be eligible for those benefits. The second action that he's taking, which is especially historic, is for the first time ever in American history to ban birth tourism. 이번 행정명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근거에 내렸던 앞선 판결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연방대법원이 내놓을 해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을 체포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나 티켓 카운터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 안전과 운항 절차, 법적 책임을 이유로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국 주요 공항에서의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항공사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그동안 공항에서의 체포를 간헐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공항의 탑승 게이트와 티켓 카운터 근처까지 활동을 늘려 하루 평균 최대 30여 명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도 강제 추방 명령이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비자는 만료됐지만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 등 다른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확대됐습니다. 공항에서 체포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승객들과 항공사 직원, 아이스 요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승객이 몰린 공항에서 체포 과정이 주변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항공사는 단속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스 고위 간부들은 가능한 TSA 보안 검색대에서 체포를 시도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국토안보부에 행정영장만으로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체포가 가능한지, 기내 단속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 정보 제공 등 법 집행기관에 협조할 때는 관련 법과 내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트블루 역시 승객의 이민신분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라시다 탈리브 연방하원 의원은 TSA가 수집한 승객의 정보를 아이스와 세관 국경 보호국이 이민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TSA 프리체크 및 글로벌 엔트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TSA는 기관 간 정보 공유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체류자들의 국내 항공 이동을 허용했던 정책을 폐기했다며 자진 출국 목적을 제외하고는 불법 체류자의 국내 항공 이용을 차단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이민 단속이 확대되면서 항공사와 정부, 정치권 간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할리우드 힐스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또다시 대형 수도관이 파열돼 수백 갤런의 물이 솟구쳤습니다. 가뭄과 낡은 수도관 문제로 인근 주택가 단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할리우드 힐스 원더랜드 애비뉴와 로렐 패스 인근 도로 아래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대량의 수돗물이 도로로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인근 약 100가구의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사고 지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긴급 복구반이 현장에 투입돼 밸브를 차단하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지형 특성상 발생하는 높은 수압과 100년이 넘은 노후 수도관 부식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에도 대형 수도관이 파열돼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파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아파트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불길이 급격히 번지면서 최고 수준인 5단계의 화재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뉴욕 브롱크스 노우드 지역 이스트 209번가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불길은 건물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고 오후 2시쯤에는 최고 단계인 5단계 화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건물 3층 일부가 아래층으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응급구조에 나섰으나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최소 1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건물 추가 붕괴 위험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에서 가족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8시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스웰 카운티 프로스펙트 힐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4명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4명은 모두 같은 가족인 성인들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으로 현장에서 용의자를 포함한 가족 3명이 숨졌고
다친 한 명은 듀크 대학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수사국은 주택 내부에서 가족 간 총격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에서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15시간 넘게 이어진 폭풍으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며칠 만에 또다시 강력한 폭풍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심 일대를 강타한 대규모 모래폭풍 하둡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된 이번 폭풍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00배 높아졌고 주민들은 눈을 뜨고 앞을 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년간 이 정도 강도의 폭풍은 단 5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첫 폭풍이 지나간 지 사흘 만인 6일 새벽 또 한 번의 5등급 모래 폭풍이 피닉스를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닉스 일대 대기질 지수가 전국 최악 수준으로 악화돼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고 호흡기 질환 감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일하이츠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피해가 계속되자 대기질 당국이 결국 창고 운영업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범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한인타운 인근 보일하이츠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불은 꺼졌지만 창고 안에 남겨진 대량의 식품이 썩으면서 인근 지역은 악취와 파리떼에 시달려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은 오늘 청문회를 열어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리니지 로지스틱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니지 측은 음식물 폐기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냉동시설 내부를 고압 세척과 소독하는 등 90여 개의 악취 저감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매주 최소 880만 파운드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작업이 끝난 구역은 7일 안에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창고 주변에는 악취 차단 분무 시설을 가동하고 주민들에게 복구 진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대기질관리국은 현재 4천 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됐고 보건당국은 부패한 음식물과 폐수, 파리와 유충 등을 확인해 공중보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며 보다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리니지 측은 하루 100만 달러가량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강제력을 갖춘 시정명령이 오늘 내려지면서 복구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이어진 악취와 위생 문제에 지친 주민들은 무엇보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탄약 부족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초반, 미국은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과 함께 1000발이 넘는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이후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실상 거의 다 사용했다고 전했고, CNN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약 80%를 소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이유가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ell, the reports are concerning, and obviously that's why we need to do more to make sure that our military has the funding it need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 have other things maybe come up, maybe come up and maybe don't come up. Hopefully nothing else does come up. But we're in very good shape. We have literally massive amounts of ammunition. 이런 가운데 탄약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탄약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며 이를 추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국방장관이 하는 일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사일 소모량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약세로 마감한 건 6거래일 만에 처음인 건데요. 어제까지 나홀로 5일 연속 상승했던 다우존스가 셀러프 모드로 꺾였고 내스닥과 S&P 500은 보합권의 약세에 그쳤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주춤했던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밑돌았고 챌린저 해고 건수는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2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반면 샌디스코와 웨스턴 디지털은 전망치를 웃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급락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전반적인 매도세 압박은 우려했던 수준까지 확대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내일 발표될 민농업법인 취업자 수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투자 심리는 매도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중립에 머물렀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처럼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가운데 내일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도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